또 퀴즈 타임입니다. 이게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 관전평 할 때도 한번 했었죠. 저는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대통령인가 아닌가? 박병석은 국회의장인가 아닌가? 김명수는 대법원장인가 아닌가? 이제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 퀴즈를 냈으니까 뭘 잘 쓰는 사람한테 무슨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제 정답을 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테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직무 담당자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직무명이지 그것은 사람에게 갖다 붙일 이름이 아닌 거예요. 네. 대통령은 직무명이다. 그럼 박병석은 국회의장인가? 국회의장도 아니지. 박병석은 국회의장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 불과한단 말이죠.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원장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박병석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박병석은 사실 문재인은 존경받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는 내가 저런 인품을 담고 싶었다고. 나는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좀 어리버리하고 문재인은 똑똑했잖아. 안 그런 것 같은.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 닮으셨는데요, 많이.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아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독서를 날리실 때는 더 강력하세요. 근데 박병석은 본인이 국회의장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빌어먹을. 근데 국회의장으로서 기본적인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내가 박병석은 본인이 국회의장인 줄 알고 있어. 난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박병석은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회의장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의전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김명수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왜 공관이 있습니까? 박병석한테? 왜 김명수한테 공관을 줬습니까? 아니, 김명수는 그 아들 부부도 다 법률가들이라고 그 며느리도 무슨 한진의 네. 법무팀에 네. 거기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장 공관에 자기 아들 부부가 와서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다가 걸렸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법원장 이 공관을 겉에 벽인가 뭐를 이태리 대리석으로 했나 뭐 어쩐다. 그래서 4억 7천만 원인가 들여서 그런 거나 리모델링 하고. 더 웃기는 거는 땅콩 회항 있잖아요. 네, 조연아 네.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최종심인가에서 아마 징역형인데 집행유예 2년인가를 최종심에서 했는데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며느리가 거기 한진의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한진 법률팀 직원들을 공관으로 불러가지고 만찬을 열고 그랬다니까. 내가 이 자료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 김명수도.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해요. 얘네들이.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 직무와 직무 대리인의 그 구분을 명확히 하려면 저희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대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소장님 뵙기 전까지만 해도 저들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고 대법원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막 추앙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영의정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제가 짧은 제 경험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소장님께서 이제 직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분, 직무 대리인에 대한 구분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며칠 전에 이건 제가 깨달았어요. 갑자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수로서 임용이 돼서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교수라는 것을 밝혔을 때와 밝히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저는 사실 미국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교수입니다. 그래요? 1년에 얼마 벌어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국은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불필요한 의전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6개월, 한 달, 2달, 6개월, 1년 넘어가서 지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 교수들마저도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논문을 어떤 양질의 논문을 몇 편을 썼느냐가 아니라 지역의 유지들과 혹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로 저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유능한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제 스스로 판단할 때 매우 무능한 교수가 돼가는 과정이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매우 무능한 교수에서 유능한 교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이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은 부분이에요. 내가 그 직무를 몰랐구나. 나도 거기에 그냥 물들어서 그렇지. 그냥 그 사회가 그렇다, 그 지역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살았었구나라고 그렇죠.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무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게 있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없어요. 않고 그러니까 박병석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장인 줄 알고 의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무슨 순방을 해. 맞아요. 어마어마한 의전을 받으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얼마 전에. 이탈리아, 이집트 이런 데 막 여행을 해. 부부 동반으로. 가서 맞아요.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 찍어. 이런 빌어먹을. 직무가 참 중요한 개념. 아니, 그 순방, 외교를 한다고? 국회의장이? 아니, 할 수 있어. 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뭘 했냐고. 맞아요. 그래서 국회가 뭘 했냐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회가 지금 언론 개혁을 했어요? 재벌 개혁을 했어요? 사법 개혁을 했어요? 이거 다 국회가 할 일이잖아. 맞습니다. 지금까지 뭘 안 하고 내가 그래서 왜 쟤네들은 누워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니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이 민주시민들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 성과 책임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고위 공직에 다 포진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와서 활개를 치는 거야. 감히 겁도 없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래? 이것들이 겁이 없어. 나 그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겁이 없다. 뭐 겁 없이 내린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그러면 검찰총장의 어카운터빌리티는 그럼 윤석열은 알고 있었나?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어카운터빌리티가 뭐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직무와 직무 담당자를 분리하는 거다. 빨리 이것을 분리해서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고 누가 누구에게 의전을 하거나 의전을 받거나 예우하거나 예우받을 필요가 없다. 다 똑같다. 맞습니다. 다만 직무의 크기가 서로 좀 다르다. 그렇죠. 그거야. 직무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 전혀 없습니다. 예우를 받아야 할 이유도 의전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어.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얼굴이 대표자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지. 그 사람은 의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전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 그렇죠. 독일에도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연방 총리가 아닙니다. 연방 총리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 외교상 독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독일 대통령이에요. 지금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라는 사람인데 못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어요. 메르켈만 많이 나오지. 메르켈만 많이 나오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이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임기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 그럴 거예요.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의전 서열 1위죠. 의전을 받는데 대통령 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연방 총리는 무슨 공관이 없고 자기 그냥 임대주택에서 베를린 시내 암 쿠퍼 그라벤 6번지에 살면서 거기서 출퇴근합니다. 총리 관저라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까? 아니죠. 그 자기 임대주택이에요. 자기 옛날부터 살던 집. 원래 살던 집? 응. 그 집에 그냥. 그 퇴임하도 그 집을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사무실이 있죠. 그렇죠. 자기 집무실이, 총리실 집무실이 있으니까, 연방 총리실. 거기에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고는 제 사고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나는 그래서 이 공관, 도지사 공관,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도지사가 왜 공관이 있냐? 그 도의에서 뽑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숙자라면 뭐 집을 줘야 되니까 뭐 조그만 집을 하나 임대주택을 주면 모르려니만 공관을 따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식민지의 관행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관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누가 되든지 다 공관을 없애버려라. 그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전부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그 직무를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하는 거 진짜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한 그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무와 조직이 직무와 직무 담당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과 조직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아주 더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내가 나 자신으로 소개할 수가 없어. 나는 삼성 출신이야. 내가 어디서 일했어. 나 무슨 교수야. 뭐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맞아.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평가가 돼 보니까 아주 좀 불쾌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래서 개인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개인이 탄생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탄생 안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직 중심형 사회가 된 거지. 맞습니다. 내가 좋게 말해서 인사조직론 차원에서 조직 중심형 사회라고 멋진 말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패거리 문화예요. 패거리. 윤석열이 하는 짓이 검사가 더 심하죠. 패거리잖아. 검사들이 다 패거리. 형님 아우하고 선배 후배 하면서 술 같이 먹고. 그런데 보면 검사 조직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속해 있던 교수 사회도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가 강하게 끈끈하고 의사들도 그렇고 보면 이 직군마다 소위 말해서 고위층 뭐 사회 지도층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직군들이 그들만의 그 패거리 문화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개인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죠. 독일 같은 사회나 유럽에 가면 우리 같은 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까 내가 독일 대통령이 슈타인마이어 그 대통령이라고 말했잖아. 나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질감을 느껴야 되잖아. 같은 대학을 나왔으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뭐 맞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들의 같은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뭐 이런단 말이지. 외국 사람들 그냥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맞아요. 개인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그다음에 종친회. 요즘은 밴드. 요즘은 이 세 개가 아주 큰 문제죠. 이게. 동창회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동창회 이게 뭐 없어지진 않고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가 워낙에 그쪽으로 뿌리 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제 비판 비난은 여기서 끝내고. 네. 아, 이게 재밌는데 이거.